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SS와 박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SS에서 박스 모델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박스 모델의 개념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CSS에서 얘기하는 블록 레벨 요소와 인라인 레벨 요소를 먼저 알아볼게요. 블록 레벨 요소는 요소를 삽입했을 때 혼자 한 줄을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소 하나가 들어가고 두 번째 요소가 오면 그 두 번째 요소는 무조건 다음 줄에 표시가 돼요. 그림을 보시면 요소가 1, 2, 3, 3개가 있는데 요소 1 다음에 요소 2가 바로 밑에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소 1 자체가 한 줄을 다 차지해요. 요소 2도 역시 한 줄을 다 차지를 합니다. 이런 것을 블록 레벨 요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p 태그를 이용을 해서 텍스트를 삽입을 하면 얘가 하나의 단락을 이루기 때문에 다음 p 요소, 즉 다음 텍스트 단락은 바로 밑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인라인 레벨 요소라는 것은 줄을 차지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요소를 삽입을 하면 딱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영역을 차지를 하고 옆에 공간은 비워둡니다. 그래서 다음 요소가 오면 그 내용을 오른쪽에 다시 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영역을 차지하고 그 나머지 영역에 다른 요소를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인라인 레벨 요소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H3 태그를 사용을 해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나오죠. H3 태그를 사용을 해서 제목을 붙여줬고요. 두 개의 P 태그를 사용을 해서 텍스트를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P 태그 하나가 하나의 한 줄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P 태그는 옆에 공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밑에다 표시가 됩니다. 다음 내일을 꿈꾸어라는 스팬이라는 태그로 묶어졌는데 이 스팬 태그는 인라인 레벨 태그예요. 그래서 다음 밑에 줄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영역 옆에 딱 자기 영역만큼만 표시가 됩니다. 이것을 한번 브라우저 개발 도구로 열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시간이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주황색 영역 보이시죠? 주황색 영역을 보시면 화면에 100%, 화면에 한 줄을 다 차지해요. 그러니까 가로값 너비 100%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P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 줄을 쫙 전부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기가 필요한 내용을 표시를 하는 거죠. 두 번째 P 태그에서 내일을 꿈꾸어라는 스팬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한 인라인 레벨 요소라 그랬습니다. 자, 화면 위에 보시면 내일을 꿈꾸어라 그 영역만큼만 차지를 합니다. P가 전체 한 줄을 다 차지하는 것과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줄을 다 차지해서 너비값 100%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블록 레벨 요소고요. 자기가 필요한 만큼 영역만 사용하는 것을 인라인 레벨 요소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박스 모델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박스 모델이라는 것은 실제 내용이 표시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체 영역을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박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면상에 텍스트가 있으면 텍스트가 있는 부분이 하나의 박스,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가 있는 부분이 하나의 박스, 이런 식으로 박스 형태로 보는 것을 박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CSS 박스 모델은 기본으로 콘텐츠 영역과 패딩, 테두리, 마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텍스트나 이미지를 입력을 했을 때 그 실제 내용은 콘텐츠 영역에 들어가고요. 텍스트나 이미지에 테두리를 그릴 수 있죠. 이 테두리 부분과 콘텐츠 영역 사이의 여백을 패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와 텍스트, 텍스트와 이미지 이런 식으로 다른 요소와의 중간 여백을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여백이 있는데 영역과 테두리 사이는 패딩, 요소와 요소 사이는 마진이란 여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스 모델에서 콘텐츠 영역의 크기는 width 값하고 height 값으로 지정을 하는데요.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실제 콘텐츠 영역의 너비 값이 원래는 width가 있고 패딩이 있고 테두리가 있고 마진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진은 요소와 요소 사이의 거리니까 이 부분은 빼고 콘텐츠 영역 width 값하고
패딩 값하고 테두리 값까지 합친 게 실제 박스 모델의 너비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화면에서 차지하는 너비 값. 그런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6에서는 콘텐츠 영역의 너비 값과 그다음에 패딩 값, 테두리 값까지 다 합친 것을 width로 지정을 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6 사용자가 지금 전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6 사용자까지 고려한 그 웹사이트를 만든다면은 이 width 값을 지정을 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width 300픽셀이다 라고 지정을 하면 그 300픽셀 값 안에 패딩 값이랑 테두리 값까지 다 포함돼서 익스플로러에 표시된다는 거.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만약 익스플로러 6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면 간단하게 이 width 값은 단순히 콘텐츠 영역의 너비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width 값이나 height 값은 픽셀 값으로 지정을 해도 되고 퍼센트 값으로 지정을 해도 됩니다. 퍼센트 값이라는 것은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가 되는지를 지정을 하는 거고요. 아무것도 지정을 하지 않으면 오토가 돼서 실제 콘텐츠 영역만큼만 잡히게 됩니다. 이 width 값을 고정된 값인 픽셀 값으로 지정했을 때와 퍼센테이지로 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주황색 상자가 200픽셀, 너비 값을 200픽셀이라고 지정한 것이고요. 파란색 상자는 너비 값을 50%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밑에 있는 파란색 상자는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제에서는 브라우저 창이 부모 요소가 됩니다. 이 브라우저 창을 줄이게 되면 줄인 이 너비 값의 50%가 너비가 되고요. 만약에 브라우저 창을 넓히게 되면 그 넓은 너비만큼의 50%가 파란색 상자의 너비 값이 됩니다. 즉 주황색처럼 고정값을 지정했을 경우에는 브라우저 창 너비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파란색 상자처럼 너비 값을 퍼센테이지로 하게 되면 부모 요소의 너비 값, 이 경우에는 브라우저 창의 너비 값, 그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속성은 앞에서 살펴봤던 블록 레벨 요소와 인라인 레벨 요소를 서로 바꾸는 거예요. 원래는 블록 레벨 요소였는데 얘를 인라인 레벨처럼 표시를 하고 싶다거나 원래 인라인 레벨 요소였는데 블록 레벨 요소처럼 바꾸고 싶다거나 또는 두 가지 속성을 한꺼번에 가지는 요소로 바꾸고 싶다거나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속성 안에 사용할 수 있는 값은 컨텐츠, 블럭, 인라인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 표시한 것 외에도 수십 개가 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살펴볼 것은요. 블럭과 인라인, 인라인 블럭, 그리고 non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볼게요. 디스플레이 블럭이라고 하면 그 지정한 요소가 인라인 레벨 요소였어도 블럭 레벨 요소로 바꿔줍니다. 원래 이미지는 인라인 레벨 요소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표시하면 그냥 가로로 쭉 나열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디스플레이 블럭이라고 지정을 하면 세로로 표시가 돼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을 보면 이미지 3개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지 태그 3개를 이용을 해서 3개의 이미지를 표시를 한 건데 인라인 이미지 안에 그냥 마진값만 줬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의 간격을 10픽셀로 해라 라고만 줬고 따로 디스플레이 속성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미지가 인라인 레벨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로로 쭉 여백이 있으면 계속 오른쪽으로 붙여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내가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지정을 해볼게요.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지정을 한 이미지가 지금 밑에 있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div의 id는 블럭 그래갖고 블럭 스타일을 지정을 해줬고요. 그랬더니 이 이미지가 이렇게 마치 블럭 레벨 요소처럼 하나씩 한 줄에 하나씩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검사를 해보시면 화면에 이렇게 가로로 쭉 한 줄을 다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블럭 레벨 요소의 특성이었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럭이라고 하게 되면 인라인 레벨 요소를 블럭 레벨 요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도 가능하겠죠. 자, 내비게이션에 보면 여러 개의 li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완견 종류, 입양하기 이런 것들이 다 li 항목입니다. 리스트 항목이에요. 리스트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면 항상 한 줄에 하나씩 밑으로 수직으로 표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맞죠. 이렇게 표시가 됐었는데 얘를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UL 태그 밑에 있는 AI를 디스플레이 인라인, 인라인 레벨 요소처럼 표시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적용을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잠깐 여기 브라우저 개발 도구에 있는 기능을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지금 이 UL과 LI, UL 밑에 있는 LI 요소에 디스플레이 인라인을 적용하라고 해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것을 잠깐 풀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내가 LI를 선택했을 때 그 LI에 적용된 여러 스타일이 나타나는데 내가 이 체크 표시를 지우면 디스플레이 인라인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표시가 되고요. 체크를 키면은 디스플레이 인라인이 적용된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여기 화면상에서 CSS가 적용됐을 때와 적용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라인 블럭은 배치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인라인 형태로 배치를 하는데 실제 그 안에 있는 내용에는 블럭 레벨 요소의 속성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인라인 레벨 요소로 배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미지나 스팬처럼 인라인 레벨 경우에는 마진이나 패딩이나 테두리를 지정을 할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목록을 이용해서 메뉴를 만들 때 각 요소를 디스플레이 인라인이라 그래서 가로로 표시하거든요. 그래 놓고 이 각 요소 안에서 패딩이라든지 마진이라든지 테두리 이런 걸 적용을 하려면 블럭 레벨 요소로 그 특성을 가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인라인으로만 했을 때는 그게 값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질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인라인 블럭이라는 값을 사용을 합니다. 배치는 인라인으로 하고 안에서 속성을 조절할 때, 값을 조절할 때는 블럭 레벨 요소로 사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디스플레이 논도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은 해당 요소를 화면에서 감춰버리는 거예요. 비저빌러티라는 속성도 있는데 비저빌러티 속성을 히든이라고 했을 경우에도 해당 요소를 화면에서 감춥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그 요소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만큼의 공간을 남기는데 디스플레이 너는 그 요소의 자리를 남겨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을 어디서 많이 사용을 하냐면 내가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들 때 PC 화면에서는 이미지와 텍스트, 이미지와 텍스트라고 표시를 하다가 모바일로 가니까 화면이 좁아져서 이미지를 표시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미디어 쿼리를 이용을 해서 화면이 그 모바일 화면 크기일 경우에는 이미지의 디스플레이 속성을 논으로 해라 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모바일 화면에서 볼 때는 그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공간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레이아웃이 되죠. 그럴 때 주로 사용하는 게 디스플레이 넌 속성입니다. 지금 살펴본 4개의 속성값 외에도 이 속성값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을 다 여기서 나열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4가지 속성에 대해서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